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같은 시간, 같은 세상에서 벌어졌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한 아주 기묘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공포가, 다른 한쪽에서는 믿기지 않는 환호가 터져 나왔죠. 그 중심에는 바로 AI와 관세라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한국의 주식시장, 바로 코스피가 모든 예상을 깨고 이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6037.27. 와, 정말 믿기 힘든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불안했다는데 왜 한국 시장만 이렇게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뒤흔든 첫 번째 거대한 힘부터 한번 보죠. 바로 미국발 정치 리스크, 관세 문제였습니다. 와, 이 전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월 23일 주말에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시장이 잠깐 이제 살았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근데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가 있다면서 전 세계에 10%에서 15%짜리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거죠. 보세요. 시장이 잠깐 안도했다가 곧바로 공포에 빠졌죠. 이 거대한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 관세 쇼크가 바로 글로벌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첫 번째 주범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관세 문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을 둘러싼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미래 이야기였죠. AI가 혁명이라는 건 모두가 동의했죠. 근데 어떤 혁명이냐를 두고 월스트리트가 그야말로 두동강이 난 겁니다. 이게 창조적인 혁명이냐 아니면 파괴적인 혁명이냐 딱 이 저울처럼 말이죠. 자, 이게 바로 그 어두운 쪽 AI 파괴론입니다. 시트리니 리서치 같은 곳에서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결국 대량 실업을 불러올 거라는 그런 공포를 퍼뜨렸죠. 이게 미국 시장을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동전의 뒷면처럼요.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하드웨어 수요가 엄청난 호황을 만들 거라는 정말 강력한 낙관론이었죠. AI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다. 이런 시각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AI 낙관론이 어떻게 현대판 골드러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 황금기를 주도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삽이랑 곡괭이 팔던 사람들이었다. AI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도 물론 대단하지만 진짜 돈을 쓸어 담은 건 AI를 돌리는 데 꼭 필요한 반도체 칩, 서버, 전력망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이 골드러시의 승자였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 숫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코스피의 이 기록적인 폭등, 이걸 네가 이끌었겠어요.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 삽과 곡괭이 제조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사상 최고치죠. 왜일까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AI 하드웨어 공급망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랑 같이 축제를 벌인 거죠.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전자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더했죠. 주당 100만 원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황제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세 쇼크라는 공포, 그리고 AI 패러독스라는 희망과 두려움,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시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는지 말이죠. 디커플링, 탈동조화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원래는 같이 움직이던 글로벌 시장들이 서로 따로 노는 현상을 말해요. 한쪽에 오를 때 다른 쪽은 떨어지는 식으로요. 당시 미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 사이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 디커플링이었습니다. 이 차트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2월 23일부터 26일, 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이랑 일본 시작은 저렇게 폭등하는데 미국 S&P 500은 5위로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 시장은 관세 문제에다가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을 거야 라는 공포, 이 두 가지 악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뭐였죠? AI 하드웨어의 생산 기지잖아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회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드웨어 골드러시라는 기대감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관세 같은 걱정은 그냥 싹 다 덮어버린 겁니다. 결국엔 뭐냐? 각자 잘하는 분야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완전히 다르게 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글로벌 경제가 좋으면 우리도 좋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각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고 독보적인 자기만의 배를 만들었느냐, 이게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